2026년 1월의 어느 날 새벽, 도드에 산더미처럼 쌓인 컨테이너 박스 위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항구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24시간 멈추지 않던 거대한 크레인 소리가 이제는 띄엄띄엄 들려올 뿐입니다. 대형 트레일러 기사로 20년을 일한 50대 김 씨는 운전석에서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내쉽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경유 가격은 하루하루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르고 있죠. 짐을 실어 날라봐야 기름값과 통행료를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푼돈입니다. 어제 들어온 운송료는 이미 치솟은 대출이자와 공과금으로 증가했습니다. 텅 빈 지갑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서글픈 공포가 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경제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재난의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노른자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식탁을 위협하는 이 잔인한 물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고물가 시대를 끝낼 유일한 열쇠는 바로 바다 위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조선소가 만들어낸 원자력 추진 선박이 우리 경제의 마지막 구명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와 물류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 갇혀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해운사가 망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배관에 뽑는 탄소 한 톤 한 톤에 천문학적인 벌금이 붙는 시대입니다. 물건을 실어 나를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기이한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서민들의 삶은 영원히 차가운 항구의 새벽처럼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벽 앞에서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지구를 수십 바퀴 돌 수 있는 무한동력의 심장을 배에 이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전 세계 물류의 규칙을 새로 쓰는 혁명이자 우리 지갑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전쟁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덮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 가격입니다. 화석연료의 시대가 저물면서 기름값은 더 이상 수급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자원 무기화로 인해 해운사들이 감당해야 할 연료비는 3년 전보다 150% 이상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탄소 국경세라는 새로운 장벽입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항구는 탄소를 배출하는 배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배 한 척이 유럽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내야 하는 탄소 비용이 웬만한 배 한 척 가격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고금리와 고환율의 덫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넘나들면서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연료비 부담은 국내 해운사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수익은 원화로 받는데 지출은 폭등한 달러로 해야 하니 버티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970년대 500원짜리 지폐 속 거북선을 보여주며 차관을 빌려왔던 그 절박함으로 이제는 원자력이라는 금단의 영역을 상업용 선박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흔히 원자력 추진이라고 하면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떠올리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배의 엔진룸에 쏙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고 안전하게 설계된 지능형 엔진입니다. 사고가 나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물리법칙에 의해 스스로 열을 식히고 멈추는 피동형 안전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전기가 끊겨도 중력과 자연순환만으로 노심을 식히는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실증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혁명이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운사의 가계부에서 가장 큰 구멍이었던 연료비 항목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한 번의 연료 장전으로 배의 수명이 다하는 30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은 당연히 제로입니다. 탄소 세금이라는 무거운 족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운사가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우유 가격과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하는 생필품의 가격표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물류비의 혁신적인 절감은 곧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만드는 이 무한동력의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은 과거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증거와 우리 삶에 미칠 파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의 서울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는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48세 가장인 박 씨는 대형 유통회사에서 물류팀장으로 근무하며 월 800만 원을 법니다. 남들이 보기엔 고소득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박 씨의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소득 800만 원 중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로만 450만 원이 나갑니다. 기준금리가 2.5%라지만 실제 시중금리는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회사 운영차 모는 화물차의 유류비가 한 달에 2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남은 100만 원으로 4인 가족이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박 씨는 마트 매대에 놓인 3,000원짜리 초밥을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의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이 2026년 가장들의 고단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최 씨는 다른 일상을 보냅니다. 최 씨는 3년 전부터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자산의 60%를 소형 모듈 원자로와 조선업 밸류체인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최 씨의 포트폴리오는 2026년 현재 1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박 씨가 마트에서 물건을 들었다 놓으며 한숨을 쉴 때 최 씨는 원자력 추진 선박의 첫 상용화 소식을 뉴스에서 확인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는 치솟는 물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혁명이 가져올 물류비 하락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더 높여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한 명은 과거의 연료 체계에 묶여 가라앉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새로운 에너지의 물결을 타고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단순히 개인의 운이 아닙니다. 경제의 거대한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지 누가 먼저 읽었느냐의 차이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통계청의 2025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교통비와 식료품비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를 넘어섰습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세상의 모든 물건값이 오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은 배와 차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물동량의 90%를 담당하는 해운업계는 지금 거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강력한 탄소 규제로 인해 기존의 벙커CU를 쓰는 배들은 이제 바다를 다닐 수 없습니다. 배 한 척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한번 왕복할 때 내야 하는 탄소 부담금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해운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운임료를 올렸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마트의 사과값과 도시락 가격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왜 해운사들은 이토록 고통받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너지 효율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거대 컨테이너선 한 척은 하루에 수백 톤의 기름을 태웁니다. 2026년 현재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오르내립니다. 여기에 환율 1,430원을 대입하면 배 한 척의 하루 연료비만 수억 원입니다. 해운사 재무팀의 박 부장은 매일 아침 엑셀시트를 두드리며 절망합니다. 연료비가 배 전체 운영 비용의 60%를 차지합니다. 기름값이 10%만 올라도 회사의 영업이익은 증발합니다. 이것은 경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원 자체가 가진 태생적인 약점입니다. 화석연료라는 오래된 심장은 이제 현대경제의 속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조선소들이 제시한 해법이 바로 바다 위의 무한엔진입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은 기존 선박의 상식을 파괴합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선택지 A인 기존 연료 추진 선박은 배값은 1,500억 원으로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태워야 할 기름값과 탄소 비용을 합치면 총 비용은 1조 2천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10배나 더 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반면 선택지 B인 원자력 추진 선박은 배값만 4,500억 원입니다. 처음엔 3배나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음입니다. 25년 동안 들어가는 연료비가 거의 0원입니다. 한번 충전한 핵연료는 배가 고철이 될 때까지 힘을 냅니다. 탄소 비용도 전혀 없습니다. 총 비용을 따져보면 4,300억 원 수준입니다. 보이십니까? 1조 2천억 원대 4,300억 원의 싸움입니다. 무려 8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절약됩니다. 해운사 입장에서 어떤 배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원자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의 차원을 달리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원자력 선박을 보유한 해운사는 다른 회사들이 기름값과 탄소세 때문에 운임을 올릴 때 오히려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물류 패권을 단숨에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들이 이 기술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로 배를 찍어낼 때 우리는 기술의 층위 자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좋다면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엔 세 가지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원자로의 크기였습니다. 과거의 원자로는 도시 하나를 책임질 만큼 거대했습니다. 배에 싣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안전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바다 위에서 사고가 나면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국제적인 규제와 항만 입항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세 가지 벽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원자로는 컨테이너 몇 개 수준으로 작아졌고 사고 시 스스로 멈추는 지능형 안전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탄소 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가 항만들의 콧대를 꺾어 놓았습니다. 이제 탄소를 내뿜지 않는 배라면 원자력이라도 환영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소의 도크에서는 지금 거대한 블록들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수백 톤에 달하는 강철 덩어리들이 레고처럼 정교하게 맞춰집니다. 그 심장부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소형 모듈 원자로가 들어갈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박 건조가 아닙니다. 인류가 화석연료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배들이 바다를 뒤덮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지갑으로 옥죄던 고물가의 사슬이 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마트에서 사과를 편하게 집어들 수 있는 날, 최 씨의 투자 해안이 빛을 발하는 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 조선소에 있습니다. 바다 위의 게임 체인저가 단순히 해운사의 배만 바꾸는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이 변화의 파도는 당신의 아파트 관리비와 점심 식사 메뉴, 그리고 주말 여행의 경로까지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물류비의 40%는 연료비가 차지합니다. 이 거대한 비용의 벽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식 산업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 운영자 42세 이 씨는 매일 아침 수입산 식자재 단가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호주산 소고기와 미국산 밀가루 가격은 2025년 대비 30% 이상 올랐습니다. 물건값이 오른 게 아니라 물건을 싣고 오는 배의 기름값과 탄소 할증료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12,000원이었던 국밥 가격을 16,000원으로 올립니다. 손님은 줄고 매출은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선박이 본격적으로 노선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이 수치는 역전됩니다. 물류비가 80% 이상 절감되면서 식자재 수입 원가는 20% 이상 하락합니다. 이 씨는 다시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서민들의 점심값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에너지 혁명이 식탁에 가져올 실질적인 온기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전기차 가격의 하방 지지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품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완성차 업계에 물류비 절감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배 한 척에 5,000대의 차를 실어 나를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 비용은 대당 200만 원이 넘습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은 이 비용을 0으로 만듭니다. 국산 전기차 가격이 500만 원 이상 저렴해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수출 경쟁력은 폭발합니다. 일본과 독일이 탄소세 부담에 허덕일 때 한국의 자동차는 무탄소 배출이라는 날개를 달고 전 세계 시장을 휩쓸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바뀝니다. 항만 인근 배후 도시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의 전용 터미널이 들어서는 부산과 광양 일대에는 글로벌 물류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팩토리가 몰려듭니다. 과거 기름 냄새 나던 항구가 첨단 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의 2026년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선박 서척이 도입될 때마다 연간 약 5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저감됩니다. 이는 승용차 20만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양과 맞먹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 기준으로 척당 연간 4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55년 수명 동안 배 한 척이 벌어들이는 탄소 수익만 1조 1250억 원입니다. 배값 4,500억 원을 빼고도 남는 장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발맞춰 2026년 하반기까지 원자력 추진 선박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용 항만 건설에 1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대항전입니다. 누가 먼저 이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바다 위에 안착시키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조선소의 현장은 지금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울산의 거대한 도크에서는 높이 80m의 골리앗 크레인이 1200톤급 블록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존 엔진룸 대신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경락 구조물이 자리 잡습니다. 용접공 45세 정 씨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이번 작업만큼은 신경이 곤두섭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극한의 정밀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릎 담요를 덮고 잠시 쉬면서도 설계도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이 배가 완성되면 자신의 아들이 타게 될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풍요로울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지탱합니다. 정 씨의 망치질 소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전주곡입니다. 반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조선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저가 수주로 양적 팽창을 해왔지만 고도의 정밀 기술이 필요한 원자력 추진 선박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원자로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성급 인증에서 번번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액화 천연가스 추진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액화 천연가스 역시 탄소 배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전 세계 선주들은 기술력과 안전성이 검증된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조선소의 수주 잔량은 5년치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물류의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네모칸 현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에 누군가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정유업계와 화석연료 기반의 부품업체들은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2026년 국내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정유사의 수익성은 악화되었고 관련 종사자들은 전직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것이 경제의 비정한 이면입니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넘어갈 때 마부들이 사라졌듯 이제 화석연료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파도에 올라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이 여전히 과거의 연료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이 가져올 물류혁명은 단순히 운임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공급망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일입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고 원자력 선박이 얼음을 깨며 최단 거리로 유럽과 아시아를 이을 때 물류의 속도는 2배 빨라집니다. 재고 비용이 줄어들고 기업들의 자금 회전은 빨라집니다. 이 속도의 경쟁에서 한국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우리의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이 만나 만든 이 시너지는 향후 50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황금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고물가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다 위에서는 이미 반전의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근거를 우리는 숫자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를 짓누르는 이 공포는 단순한 심리적 위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기반이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58세 퇴직자인 강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작은 상가주택을 샀습니다. 임대료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층 식당은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를 견디지 못하고 6개월 전 문을 닫았습니다. 2층 사무실도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업체가 나가버렸습니다. 강 씨의 통장에 남은 잔고는 230만 원뿐입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280만 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실 창밖을 보며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뛸 때마다 그의 노후는 조금씩 깎여 나갔습니다. 그는 과거의 방식, 즉 부동산이라는 안전자산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세상의 규칙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38세의 이대리입니다. 그는 자산 규모로 보면 강 씨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훨씬 활기찹니다. 이대리는 3년 전부터 물류와 에너지의 연결고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을 넘어 세상의 혈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했습니다. 이대리는 자신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지능형 전력망과 원자력 선박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에 투자했습니다. 2026년 현재 원자력 추진 선박의 상용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의 자산 가치는 계단을 오르듯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트에서 물건값이 올랐다는 소식에 좌절하는 대신 그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혁신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대리에게 지금의 고물가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부의 지도가 그려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장 씨가 텅 빈 상가를 보며 한숨을 쉴 때 이대리는 다가올 무탄소 항해 시대를 준비하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십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성실함의 차이가 아님 바로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차이입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가격표는 재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가 기름을 안 쓴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에너지의 주권이 자원을 가진 나라에서 기술을 가진 나라로 이동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동의 기름 한 방울에 국가 전체의 운명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조선소가 만든 이 무한동력의 심장은 에너지라는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것입니다. 배 한 척이 전 세계를 30년 동안 연료 걱정 없이 누비는 모습은 상상이 아니라 곧 마주할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안착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보험과 안전규정도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명령 앞에 원자력 추진 외에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치처럼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리처럼 거대한 에너지의 조류를 타고 새로운 대륙으로 향하시겠습니까? 투자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40년 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기적을 일궈냈듯 이제는 원자력이라는 강력한 심장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의 몫입니다. 단순히 돈을 어디에 넣을까 고민하기보다 어떤 산업이 세상의 규칙을 바꾸고 있는지 보십시오. 규칙을 만드는 자가 불을 독식하는 것이 경제의 냉혹한 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거대 자본은 원자력 추진 선박과 그 배후의 에너지 생태계로 급격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84,264달러를 넘나들고 금값이 치솟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실물 경제의 진짜 혁명은 바다 위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 당신이 가져야 할 태도는
막연한 낙관도 근거 없는 비관도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미래를 직시하는 차가운 지성입니다. 물리비가 내려가고 탄소세의 위협이 사라진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원빈국이 아닙니다. 기술로 에너지를 창출하는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의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불안한 미래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은 결국 인간의 필요와 그 필요를 채우는 기술의 결합에 있습니다. 고물가라는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우리는 이미 원자력이라는 밝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변화를 저희 노른자 경제는 끝까지 함께 관찰하고 분석하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을 지키는 힘은 결국 당신의 눈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기름값에 일일비하던 시대는 곧 끝납니다. 이제는 기술이 지배하는 새로운 바다의 시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6년의 경제 전망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더 날카로운 분석에 밑거름이 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을 가진 당신이 진정한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른자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